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다공성 촉매 입자에 대해서 다양한 그 확산 계수 또는 입자 크기 또는 반응 속도 그리고 뭐 쉐입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게 이 파티클들이 서로 이제 섞여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쉐입이랑 사이즈가 여러 개 있는 파티클이 섞여져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얘네들이 몰라 볼륨이 변화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몰라 볼륨이 커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작아지고, 몰라 볼륨이 작아지면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의 좀 더 확장,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큰 확장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리액션 그 차수를 우리가 보통 1차를 가정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차가 아니라 n차, 보통 1차를 가정하고 했는데 1차 뭐 2차만 하더라도 좀 뭐 복잡해졌죠. 하게 아니라 아예 n차의 리액션일 경우에 얘네가 어떤 키네틱스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 모듈러스의 형태부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실 모듈러스 형태가 CAE라고 해서 얘가 equilibrium concentration을 CAE라고 할 때, 실 모듈러스는 우리가 그 전에 표현했던 폼이 실 모듈러스가 그 L분의 D분의 K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에 표현을 했었죠. 근데 요것들을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낸 것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nth order 이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할 때, 보통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A가 B로 가는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RA는 그 KC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리버서블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A가 B로도 가고 다시 A로도 올 수 있는 반응이 되겠죠. RA는 KCA에다가 요거를 얘를 K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그 좀 부호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KCA라고 하면 마이너스 KCA 플러스 K 프라임 C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 리버서블 리액션에 대한 반응인데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에서 우리가 뭐 이퀄리브리엄 농도를 다시 다시 이제 얘네가 겉보기로 차이가 없을 때 이퀄리브리엄 농도가 이렇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퍼스트 오더 이리버서블 리액션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리버서블 리액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nth order 리액션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펙티브니스 팩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얘가 CAS분의 CA 요거의 형태로 나타내죠. CAS라는 게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없을 경우에, 턴스가 아예 없을 경우에 분의, 어찌 보면 얘는 순수한 이 리액션 레이트에 대한 값이죠. 분의 얘네가 그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시 그 돌아오면은 RA는 KCA가 되는데, 자, CAS분의 CA가 엡실론이 되니까 CA는 엡실론 CA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대신에 자, 요거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K의 CAS 엡실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서 그 3'의 경우에는 얘네가, 자, 3'의 경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어떤 거라고 했었죠? 그 더블 프라임, 트리플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트리플 프라임의 경우에는
그 얘네들이 그 솔리드의 볼륨에 의존하는 함수다라고 그 솔리드의 볼륨에 디펜던트해서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n승이니까 k cas의 n의 엡실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칼 la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스트롱 포 디퓨전 레지스턴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영역에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MT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여기 엡실론이 MT분의 1이니까 MT분의 1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은 실 모듈러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 모듈러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봤던 얘가 되겠습니다. nth 오더 irreversible 리액션에서 요거를 다시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가 뒤집어져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에 얻어지는 식의 형태는 이 식의 형태가 되겠다. 그러니까 스트롱 포 리지스턴스의 영역에 있을 때 nth 오더 리액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일반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RA 트리플 프라임은 n 플러스 1분의 2에다가 L 제곱분의 K 트리플 프라임 DE에다가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로 씌운 거죠. 그 다음 CA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얘네가 0차일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자, 0차일 경우에는 얘네가 보세요. 자, 얘가 n이 0차일 경우에는 CAS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n이 1차일 경우에는 얘는 n이 1차일 경우에는 2분의 2가 되니까 C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n이 2차는 CAS의 2분의 3승. 그 다음에 n이 3차일 경우에는 CAS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다가 n 대신에 자 CAS가 2분의 n 플러스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n 대신에 0, 1, 2, 3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더 그 간단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겉보기로 보여주는 반응 속도 보기 반응 속도 상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 측정값이죠. 측정되는 값 이거의 경우에는 n 플러스 1분의 1에다 L제곱 K 요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K 값이 되는 거죠. 요거 값이 K 트리플 프라임 그럼 요거를 dt분의 dlnk로 해가지고 t에 대한 함수로 각각 한번 얘네들을 다 나눠보면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맞죠. 그 다음에 diffusivity 얘도 t에 대한 함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k 트리플 프라임도 t에 대한 함수고 얘도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양변의 ln을 취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true와 디퓨전의 더한 값의 절반 정도가 나타나게 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얘네들이 그 true 값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이 true가 그 다음에 이 true 플러스 디퓨전 대비해서 얘네가 거의 엄청나게 크다라고 한다면 얘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 진짜 액티베이션 에너지 그러니까 진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면 K 값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의 절반이
우리가 관찰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겠다. 자, 왜냐면은 보세요. 트루 값이 나타내는 것은 80에서 240kJ이에요. 그러니까 K에 대한 액티베이션 에너지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디퓨전에 대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되는데 얘는 이 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거의 이 K 값에 대해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관찰되는 값은 원래 반응에서 나타내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절반 정도의 값으로 관찰이 되겠다. 어떤 영역에서? 스트롱 포 디퓨전 영역에서는 얘네가 절반 정도 값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즉 절반 정도 값으로 나타낸다라고 한 말은 그만큼 반응 속도가 현저히 하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반응에 대해서 그 포에서 일어나는 디퓨전 레지스턴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엡실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MT분의 탄제트 HMT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퍼스트 오더 리액션. 그 다음에 여기서 실 모듈러스는 그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이펙티브 디퓨시비티 분의 K 트리플 프라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웨그너 모듈러스는 실 모듈러스 제곱에다가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되니까 여기에다 곱하면은 요 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에 대해서 주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그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확장을 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했을 때 여러분이 주지해야 될 사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원래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거의 절반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자, 여기서 그 하나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원래 그러니까 원래 액티베이션 대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아지면은 그 반응 그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K 값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여기 EAU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얘를 그 실제로 반응에서 얘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실제 값이라고 하면 이 반응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 반응에서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 얘가 절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EA 값이 프라임이 됐는데 이게 원래 값 대비해서 절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캐탈리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캐탈리스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캐탈리스트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 속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반응 속도가 예를 들어서 V는 K의 CA의 뭐 n승, 뭐 1승이든 뭐든 K는 여기서 K는 A의 2의 마이너스 RT분의 2의 A라고 했을 때, 그죠?
A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그 우리가 그 포에서 관찰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결국 되는 거죠. 포에서 관찰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실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걸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응 속도 자체로 봤을 때는 같은 농도에서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을 정정할게요. 아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고 얘네가 실제 우리가 캐탈리스트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 비교를 했을 때 반응 속도의 관점에서는 얘네가 그 절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디퓨시비티에서 얘네가 그 실제 대비해서 절반이 되기 때문에 N차 반응에서 얘네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실제의 그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하는 와중에서 느려진다라고 했는데 느려진다가 아니라 빨라진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당연히 촉매를 썼으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는데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빨라지냐면은 스트롱 포 디퓨전 영역에서도 빨라지고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반응 속도가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영향을 끼치냐면은 실제 대비해서 그 절반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금 그 실제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여러분이 보기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뭐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측면은 여기에서는 우선 포함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관찰되는 속도가 실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대비해서 절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스트롱 포 디퓨전에서 일어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견지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반응 중에 열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파티클일 경우도 있고 필름일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 필름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열 효과다라고 한다면은 델타 T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디에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이냐면은 외부와 내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필름에서의 델타 T, 필름에서의 델타 T, 파티클에서의 델타 T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얘네가 그 왜 이런 효과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 맨 처음 이 히트 이펙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히트 이펙트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반응 속도가 빨라서 펠렛에서 방출되는 열이 충분히 제거되지가 않는다. 자, 펠렛이라고 하면 보통 캐탈리스트 이야기하는 거겠죠. 에서 방출된 열이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열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음.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우선 나타나요. 자, 현상적으로 첫 번째 봤을 때 반응 속도가 빨라서 펠렛에서 그 방출 또는 흡수되는 열이 충분히 제거가 되지 않는 현상. 자, 이 경우에 효과 이 어찌 보면 얘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나타나서
얘네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펠렛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가 다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펠렛의 온도와 유체의 온도가 다르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기가 있어요. 그럼 반응기에 여기 이제 펠렛이 들어가 있죠. 그럼 펠렛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펠렛에 여기 이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게 이 안에서 열 흡수 또는 방출이 나타나는데 흡열 또는 발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네 자체가 계속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이다라고 하면 계속 열이 발생을 하면은 계속 그 발열 반응일 때 델타 H는 0보다 작은데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반응 속도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일 경우에는 델타 H가 0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반응 속도 측면에서는 얘네가 더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얘가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 우리가 취급하는 이 리액션 온도는 유체에서의 리액션 온도와 그 다음에 펠렛에서의 리액션 온도가 지금 다를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얘네가 필름 상태일 때 메인스트림과 파티클 표면에서의 온도 차이가 발생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네가 파티클 안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필름을 통해서 열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힙 밸런서를 세우면 다음과 같이 펠렛에서 발생한 열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고 여기서 그 필름에서의 열 전달이 여러분이 지금 열 전달에서 배우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펠렛의 서피스 에어리어죠. HA 델타 T죠. HA 델타 T가 이제 그 필름을 통해서 전달되는 열인데 이게 다음과 같이 그 RA 델타 H Q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Q가 여기 있는 Q와 같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필름에서의 온도 차이는 이 가스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리드, 필름 안에 있는 솔리드, 필름의 펠렛에서 발생하는 온도 차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델타 T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름의 형태예요. 근데 필름의 형태가 아니라 파티클의 형태로 나타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표시를 하려고 해요. 자, 파티클의 형태로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얘는 지금 그 똑같이 파티클의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매스와 히트 트랜스퍼가 얘네가 일어나는데 여기서의 경우에는 그 매스 트랜스퍼에다가 그만큼에다가 델타 H를 곱해준 거고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음과 같이 그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죠. 히트 트랜스퍼가 일어나서 얘네 두 개가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이 델타 T 파티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식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얘를 이제 이렇게 파티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을 때 얘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Y축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이펙티브니스 팩터입니다.
자, 이펙티브니스 팩터고 x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실 모듈러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야기죠. 그래서 뭐 그거 배웠죠. 뭐 0.4 이하. 그 다음에 얘가 뭐 4 이상일 때는 여기서는 뭐 스트롱 디퓨전 디퓨전 영역, 레지스턴스 영역, 여기서는 weak diffusion resistance 뭐 거기 얻거나 뭐 거의 without diffusion resistance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네들이 그 엔도서믹이가 있고 엑소서믹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엔도서믹이다라고 할 경우에, 자, 아이소서멀일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충분히 컨트롤이 되니까 원래 있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엔도서믹, 얘는 흡열이죠. 얘는 그리고 발열이죠. 자, 그럼 얘는 흡열일 경우에는 온도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흡열일 경우에는 내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온도를 내려버리는 거죠. 발열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온도를 올려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온도가 내려가면은 결국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반응 속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내려가게 되겠죠. 반응 속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 우리가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야기를 할 때 얘네가 그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네가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데 그 우리가 발열이냐 흡열이냐는 반응 속도랑은 관련이 없어요. 얘네가 어떤 반응을 추구하냐라는 연력학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반응 속도가 빨라지냐 느려지냐는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당연히 리액션 레이트이 내려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리액션 레이트이 올라가게 되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은 자, 혹시 여기서 그 내가 아이고 왜 안 써지냐, 직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발열일 경우에는 얘네가 온도가 올라가죠. 그렇다면은 온도가 올라가니까 발열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리액션 자체로서는 얘네가 온도가 내려가는 걸 선호하고, 흡열일 경우에는 얘네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온도가 내려가는 거긴 한데 사실은 온도를 올릴수록 얘네는 좋아한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이냐 흡열이냐 델타 H가 0보다 크다 작다 하는 것은 연력학적인 관점이고요. 연력학적인 그런 거에 상관없이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발열이면은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우선 뭐 연력학적이고 뭐고 떠나서 당연히 얘가 리액션 레이트 관점에서는 커지게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흡열일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는데 당연히 리액션 관점에서는 온도가 내려가는 게 그 unfavorable한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리액션 관점에서 왜냐하면 K 값이 온도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액션 레이트 자체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얘가 엔도서믹일 경우에는 흡열이죠. 흡열이니까 얘네가 원래 했을 경우에는 한 이쯤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보단 약간 얘네가 낮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CAS 분의 CA가 있으면은 CAS 분의 CA가 있으면 이게 이펙티브니스, 그러니까 자 다시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자, 이펙티브니스 팩터 이야기를 할 때 RA분의 RA 디퓨전 이야기죠. RA분의 RAS분의 RA 이야기하죠. 그렇다면은
얘네가 1차일 때 KCAS분의 KCA 뭐 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고, 이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1차일 때 이야기예요. 1차일 때 1차 반응.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다음과 RAS분의 RA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고정값이라고 했잖아요. RAS는 고정값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커지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펙티브니스 팩터는 커지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흡혈일 경우에는 얘는 고정값이니까 이펙티브니스 팩터가 작아지게 되는데, 발열일 경우에는 얘 자체가 커지게 되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얘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훨씬 더 크게 원래보다는 더 큰 오버슈팅이 발생하게 되겠다. 왜냐면은 원래 얘네가 보여야 할 리액션 레이트보다 훨씬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로 돌아가긴 하지만은 얘네가 다음과 같은 그런 그 히스테리시스를 그려서 그 히스테리시스를 얘네가 그리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히트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얘네가 원래 얘네가 보여야 할 그 반응 속보다 훨씬 더 큰 반응 속도를 보이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히트 이펙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공성 촉매 입자를 포함한 반응기에서 성능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